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제109회 총회 현장에서 생중계로 뵙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나니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됐네요. 10월은 하늘연달이라는 순우리말을 갖고 있죠. 하늘이 열린 달이라는 뜻답게 10월은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109회기 총회도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토대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바람을 담아 10월 첫 C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제109회 총회입니다. 총회의 꽃은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총회에서는 김종형 목사의 총회장 당선에 이어 5명의 새 임원이 선출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선거 방송을 통해 당선된 첫 임원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예년보다 짧았지만 생방송으로 진행한 정견 발표와 토론회 등 강도 높은 선거 일정을 소화했고 결국 총대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총회 첫날인 9월 23일 진행한 임원 선거는 1,493명의 유권자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경선으로 진행한 부총회장 선거는 장봉생 목사와 김형곤 장로가 각각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으로 선출됐고 부서기엔 서만종 목사, 부회록 서기엔 안창현 목사, 부회계는 단독 출마한 남석필 장로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총회장 김종형 목사는 당선 후 회무 진행에 앞서 감사를 고백하고 향후 사역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109회기 총회가 교계와 사회를 향해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회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제109회 총회는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역류하면서 대사회적인 책무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 주제에 대해 개혁 신학적인 입장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수시적으로 선지자적 메시지를 발표하여 장로의 정치를 회복하고 총회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총회장에 당선된 장봉생 목사는 교단과 전국교회가 직면한 과제를 지목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 또 우리 교단의 교회들과 목회자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9회 총회 임원단은 총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회는 10월 15일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 설립을 위해 백령도를 방문함으로써 첫 공식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109회 총회는 여느 때보다 의미 있는 결의를 통해 새로운 회기를 열었습니다. 정년 연장과 여성사역자 강도권 등 해마다 이슈가 됐던 현안을 매끄럽게 처리해 총대들의 선택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109회 총회의 주요 결의를 정원희 기자가 정리합니다. 제109회 총회 개회 전부터 관심을 끈 안건은 목사 장로 정년 연장과 여성사역자의 강도권이었습니다. 모두 지난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교단은 물론 교계적으로도 관심이 큰 사안들입니다. 두 안건 모두 정치부 보고를 통해 다뤄졌습니다. 목사 장로 정년 연장건은 찬반 논의가 이어지다 결국 부결됐고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 인허 및 강도권을 부여하는 안건은 총대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여성 강도권의 최종 확정은 제111회 총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여성 사역자들의 본질적인 요구와 요망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들을 설교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본질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이 여성 사역자들을 단순한 사역의 보조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역자와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총회장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선관위원 당연직 폐지안은 기각됐습니다. 총회장 김종형 목사는 부결과 상관없이 자신은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선거관리위원장직은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설위원회의 부분은 또 진일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결이 되어져서 상설위원회 쪽에는 이제 임원들 전체가 당연직을 맡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단골 안건이었던 헌법 개정의 건은 긴 논쟁 끝에 결국 폐기, 1년 더 연구키로 했으며 부서 및 기관 조정의 건은 상비부를 16개로, 상설위원회를 6개로 줄이는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입 후보 예정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됐던 제28조를 대폭 개정하는 등 선거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한 총대들은 총신대의 법인이사 8명을 총회 인사로 추천한다는 보고를 받고 박수를 보냈고 강도사 고시에서 논문 제출 과목은 논술고사로 대체키로 했습니다. 폐회 직전 총회가 동성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 차원의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번 총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사실 그 총회에 참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 애정이 있고 모든 총회가 온화롭게 진행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백구의 총회 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아주 온화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인상 깊게 봤었던 것은 확실히 여성 강도권 인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여태까지 소외되어 있었던 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강해졌고 변화 의지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제109회 총회가 산적한 안건들을 대체로 무난히 처리하면서 새 회기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회기를 맞은 총회 통일목회개발원이 의미 있는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선교포럼과 통일기도회를 연 건데요. 통목원은 이번 회기를 통해 사역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서북지역 노회들의 참여를 돈독히 한 점은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회관 예배실이 모처럼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총회 통일목회개발원과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북한선교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통일선교포럼과 기도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는 통일의 문을 함께 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첫 강의는 통목원의 목적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 김찬곤 목사는 통일을 위한 총회와 교회적 차원의 역할과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통일 이후 교단과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일에 있어서 통일 아카데미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통일민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통일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갈 겁니다.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서북지역 노회협의회의 동참이었습니다. 북한교회에서 기원한 노회들인 만큼 통일 목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서북은 북한 서북에 뿌리를 둔 무지역 노회입니다. 서북지역 노회협의회는 마지막 정말 우리 교단에서 북한 선교에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작돔이라고 믿습니다. 42개의 노회 4천여 개가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꿈을 갖고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통일선교포럼은 서북지역 노회들이 통일사역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활동 범주를 넘어 통일 목회의 주축이 되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통목원에서 하는 정책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거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을 함께 보태서 총회 방향성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회 통목원은 109회기를 통해 구체적인 통일 교육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통일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육운동이 되도록 통일신학 정립과 공과 개발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기독신문사가 제60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제109회 총회 현장에서 이사회를 통해
새 이사장과 사장을 선출한 기독신문사는 10월 2일 실행이사회를 여므로써 기독신문사의 새 회기 시작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이사장 장대동 목사와 사장 태준호 장로의 선출로 태동한 제60회기 기독신문사가 실행이사회를 통해 본격적인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실행이사회는 부이사장 남서호 목사와 김경환 장로, 서기 박기준 목사, 회록서기 류영옥 목사, 회계 임성원 장로, 총무 정신길 목사 등 새 임원을 인준하고 기독신문이 교단 기관지이자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시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신문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기독신문 이사회의 출범은 내년 1월 기독신문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있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신문사는 새로운 변화의 도약대로 제60회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은 기독신문사와 CTV 함께 우리 교단지를 땅끝까지 전하는 데 더 열심히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6대 사장으로 기독신문의 안정화를 이끈 태준호 장로는 제27대 사장으로서 기독신문의 도약에 기여하고 싶다며 전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기독신문사가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 기독신문사를 기도해 주시면 저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신문사는 10월 10일 이사장 및 사장 이취임식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독신문의 출발을 알리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제109회 총회에서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음악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회무가 이어질 때마다 열린 작은 음악회 덕에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총회가 찬양과 문화의 향연을 맛보는 장이 되었는데요. 음악가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총회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건 분명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느새 10월, 하루하루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10월도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